오늘 시간은 혼동하기 쉬운 건축 용어인 베란다, 발코니, 테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간을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게 이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한 공간은 불법이 되고 한 공간인 합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이 공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테라스인지 꼭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. 오늘 시간은 혼동하기 쉬운 건축 용어인 베란다, 발코니, 테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생활에 너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. 이 공간을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게 이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한 공간은 불법이 되고 한 공간인 합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이 공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테라스인지 꼭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하면서 살펴가 볼게요. 첫 번째는 발코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발코니는 쉽게 말해서 이 건축물의 외부에 돌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완충 공간으로요. 흔히 보시는 아파트의 베란다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잖아요. 그 공간이 발코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발코니는 그 공간의 폭이 1.5m 이내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 각종 세금의 면제가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보통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. 뒤에 설명한 베란다와 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. 이 발코니의 공간은 아래층과 위층에 이 면적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 아파트의 공간을 발코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건축물에 돌출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아파트를 바깥에서 봤을 때 전혀 돌출되어지 않거든요. 쭉 이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어떤 공간인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건축법 상으로 보면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이 발코니 부분은 건물로 인정이 되려면 외벽과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난간에 창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될 수 없고 발코니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층과 아래층에 이 전용 면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공간은 발코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. 두 번째는 이 베란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쉽게 말하면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남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. 보통 단독주택이나 이 빌라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데요. 1층의 면적이 넓고 2층의 면적이 적을 경우에 이 1층의 옥상 부분이 남게 되잖아요. 그 옥의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테라스인데요.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지대를 말하는데요. 보통 전원주택을 보면 데크 있잖아요. 그 데크 부분을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그 테라스에 바베큐 시설이나 테이블, 의자를 놓고 휴식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. 이렇게 세 가지의 공간을 개념을 살펴봤는데요. 제가 처음에 이 공간에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한 공간은 불법이 되고 한 공간은 합법이 된다고 했잖아요. 바로 이 확장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 확장을 했을 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코니는 합법이지만 베란다는 불법이 될 수 있다.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란다를 보면 제가 처음에 이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에 테이블이나 뭐 의자를 놓고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씌우면서 아래층과 같은 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증축이 되면서 불법 확장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반이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부과가 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전 주인이 한 거다. 내가 한 게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는 책임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책임 문제는 이 건축주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소유주, 이 분양받은 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이 거래를 할 때 항상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제가 합법이라고 했잖아요. 이 발코니의 역사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발코니 부분을 거실과 침실로 확장을 할 수 있는 합법화하는 법안이 2005년에
발의가 되면서 합법화가 됐는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발코니의 공간의 폭이 1.5m 이내라면 이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1.5m가 초과가 된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전용 면적에 들어감으로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발코니 폭은 1.5m를 유지를 하면서 확장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서 아파트의 이 구조의 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. 이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들을 보면 이 설계 당시 때부터 이 발코니 확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확장이 싫다 해서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전 점검을 갔을 때 정말 기형적으로 적은 평형, 침대도 간신히 넣을 수 있는 방이 되거나 이 비대칭이 되는 집들이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발코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발코니 확장은 사람들이 많이 좀 선택하게 되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축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구축을 사게 되면 보통 인테리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발코니 확장을 고려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과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 인테리어 업체에 통으로 맡기거나 하면 그 사장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이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수천만 원에 크게는 1억까지 드는 비용이 들거든요. 그래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발코니 확장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점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내가 발코니 확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공사 전에 필히 이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이 구조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공사 전에 해당 구청 주택가에 가서 나는 이 발코니 확장을 하겠습니다 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. 보통 이 지자체마다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지만 구조를 변경하기 전과 변경 후의 도면 그리고 입주민 동의서, 이 발코니 확장은 해당 동에 50% 이상의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하고요. 구조 안전 확인서 그리고 확장 사유서 등의 구비 서류를 이 주택가에 가서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공사를 다 진행한 후에 공사가 끝나면 끝이냐? 그게 또 아닙니다.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신청을 했던 대로 실제로 공사를 끝냈습니다라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.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해 보이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좀 번거롭다 해서 많은 대행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손쉽게 이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.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고 하면 어때? 뭐 발각이 되겠어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요즘은 안 해도 된다. 그냥 해도 된다는 만말 믿다가 만약에 민원이 와서 중간에 발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바로 원상복구의 명령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최대로 꼽는 단점이 발코니 확장을 하면 되게 추워요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. 그 부분을 따져보면 이 발코니 부분에는 보일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바닥뿐만 아니라 이 벽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벽에도 단열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소리잖아요. 보일러도 깔아야 되고 단열대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비싼데 이것까지 해야 되겠어?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? 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. 사는 내내 곰팡이와 결로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꼭 따르시고 이 단열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베란다, 발코니, 테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